가성비 가구의 끝판왕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하죠. 그 어떤 국내 업체도 선보이지 못했던 이런 초대형 매장을 앞세워서 한국의 가구 시장 전체를 씹어먹을 기세였던 이케아. 그런데 가장 최근 이케아의 실적이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이케아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도 아니고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폭삭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쯤에서 그냥 이케아만 못한 게 아니라 가구 시장 전체가 하락세 아니었나 해서 찾아보았더니 2023년 하반기 들어서 온라인 쇼핑상의 가구 상품들은 아주 잘 팔리고 있고요. 국내 가구 3사 역시 매출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가구 산업에서 유독 이케아만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엔 돌파구로 삼았던 신기점 오픈까지 연기되고 있고 전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이케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한국 가구업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주인공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케아 코리아가 들어왔을 땐 가구를 판매하는 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정말로 특이하게 다가왔죠. 그 전까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구를 살 때라면 이렇게 가구 단지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사용도 해보고 구매하거나, 또 돈 많은 형님들이라면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브랜드의 가구를 사곤 했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케아의 전략은 우리한테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아닌 고양이나 광명처럼 살짝 교외로 빠진 곳에 이런 엄청난 대형 매장을 설치해놓고, 그 넓은 매장에 또 이렇게 이케아 가구들을 전시해놔서 실제로 이케아의 가구들을 사게 되면 내 방 전체가 어떤 분위기가 될지, 그런 인테리어 전체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널찍널찍하게 쇼룸들을 마련해놨죠. 그냥 단순히 핫도그나 피자처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당도 갖춰져 있어서 주말에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가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케아 가구의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정말 미쳐버렸다 라고 할 만큼 이 가격에 가구를 살 수 있어? 정말 미쳐버린 가격을 자랑했었죠. 저희가 기억을 잠깐 돌이켜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는 이런 가구거리에서 가구들을 구경하고 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침대나 책상, 또 간단히 옷들을 수납해 놓을 수 있는 원목 수납장을 산다고 하더라도 낮게는 30만원에서 한 5, 60만원까지도 정말 우습게 깨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한국 형님들 눈에 이케아몰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가격표를 보고 정말 많이들 깜짝 놀라셨죠. 물론 스스로 조립해야 한다는 불편감은 있었지만, 특히 이렇게 간단히 철근 골격과 판때기로 이루어진 선반과 같은 그런 가구들의 가성비가 정말 미쳤었죠. 10만원대 혹은 정말 몇만원대에서도 진짜 좋은 가구들을 득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케아였습니다. 퀄리티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런 인테리어 소품도 만원, 15,000원 정도로 굉장히 싸서 가구를 내 맘대로 골라서 가성비 좋게 꾸민다는 개념을, 또 그 즐거움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었죠. 당연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고,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 2014년부터 단 한순간도 매출이 빠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 정말 폭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가늠해보기 위해 옛날 기사들을 몇 개 읽어보았는데요. 이케아를 가구 공룡으로 표현하고 영세한 가구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케아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 시점을 기점으로 국내 가구 시장에 가격 거품이 싹 빠지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퀄리티도 한껏 쫙 올라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국에 이케아가 진출하기 직전까지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케아 상품들, 예를 들어 해외에선 2만원 또 3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이케아 상품들이 물 건너와 이런 리셀러들이 그 가격의 2배, 3배인 5만원, 7만원에 팔아도 정말 잘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국 가구업계에 가격 거품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정말 회사에 있어서 열을 불 곳은 없죠. 가성비로 똘똘 무장했던 이케아의 천하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잘 못하고 집안에 있는 물품들을 꾸미는데 큰 관심을 두었던 2021년까지는 실적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그 직후부터 이케아의 실적은 완전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88%라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2-3회계년도에는 위기를 감지한 이케아가 대대적으로 할인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이런 성적표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와씨, 가성비가 답이 아니었어? 같은 시각 한때 이케아의 진출에 벌벌 떨었던 한국 가구 빅3는 아직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죠. 한국에선 정말 승승장구하던 이케아의 경영진들은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상품들 가성비 좋다고 진짜 좋아했잖아, 한국 형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에 정말 어안이 벙벙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케아가 급속도로 몰락하는 이유를 한국 가구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케아 가구점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이케아 쇼핑몰에 이렇게 넓은 쇼룸 안에 여러가지 가구들이 착착착 마치 하나의 표준적인 가정집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최소한 4인 가족의 가정집을 상정하고 이렇게 배열해 놓았을 텐데, 이케아 측 생각도 나름 일리가 있죠. 보다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답답하게 가구들을 배치해 놓으면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세웠던 전략이 그때는
원래는 맞지만 이제는 완전히 틀리게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몰랐죠.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600만, 700만 하던 1인 가구 숫자가 고작 10년 만에 40%가 늘어서 900만, 1000만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남자는 한국 나이 기준으로 35살이 돼도 결혼하지 않는 나라, 40대 미혼율이 30% 가까이 육박하는 나라, 또 결혼을 해도 애는 절대로 쉽게 안 낳는 나라, 그런 한국에서 이런 크기의 쇼룸은 오히려 대저택의 모습이고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네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케아가 다른 가구점과 완전히 차별화되고 또 자랑하는 공장형 쇼핑몰의 널찍널찍한 쇼룸, 그런 강점이 10년 전보다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셈입니다. 2025년 한국은 그야말로 1인 가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이케아에게 정말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기상천외한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가 이케아라는 브랜드에서 가구를 샀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성비 좋은 가구 잘 샀겠구나, 한 1, 2년 재밌고 또 맛있게 쓸 가구 잘 샀겠구나, 그런 인식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가구를 구매할 때 있어서는 가성비라는 마케팅 포인트에 점점 더 열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성비가 아니면 도대체 뭘 사?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8천만원짜리도 없어서 못 산다, 수천만원대의 카페트가 인기다.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꽂히고 달려가고 있는 곳은 바로 럭셔리 가구죠. 이케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꺾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백화점 가구 매장에선 무려 수천만원대의 고가 카펫이 날개도 진 듯 팔리고 있고, 또 최고가 라인의 침대 매출이 1년 전 대비 무려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구 평균 시장 성장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라고 하죠. 기능성이 있는 침대뿐만 아니라 각종 인테리어 소품들, 또 최고급 가구 매출들이 불티나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침대 좋은 거 사는 건 이해하겠어, 잘 자는 건 진짜 중요하니까, 아니 무슨 카펫 같은 인테리어 소품마저 몇 천만원짜리 그렇게 사? 이건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유럽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사는 민족, 전 세계에서 최고가에 팔고 있는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기다리는 민족, 그렇게 남한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손님분들을 초대할 때 나 이만큼 사러 라며 보여줄 수 있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도 큰 돈을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흑우야, 너 병신이야? 차나 가방은 남들한테 바로 보일 수가 있잖아. 근데 가구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보여준다고 남들 눈을 의식해서 그런 초고가 라인을 턱턱 사겠어? 물론 자기 만족도 있으시겠지만 유독 최근 몇 년 들어서 초고가 가구들이 팔리는 이유 중 하나, 집 내부도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버린 SNS의 영향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집의 성장이죠. 이제는 집 안에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커머스 업체로 자리 잡은 오늘의 집은 다른 커머스 업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딱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상품이 놓여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세련되고 때론 럭셔리한 집안의 멋진 모습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또 나도 그걸 따라서 꾸밀 수 있는 그런 SNS와 커머스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정말 SNS 위력의 무서움을 느끼는 게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 약 72억의 매출을 내던 오늘의 집은 불과 5년 만에 30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죠. 와 흑우 형, 이 스타트업 성장 개쩐다, 이런 회사의 주식 사야지, 안 그래? 이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영업이익을 살펴보니 100억 적자, 380억 적자, 500억 적자. 진짜 이래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국내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렵다, 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케아는 한때 우리나라 가구 시장에 질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면서 당차게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의 트렌드를 또다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다시 실적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시장에 필요하지만 저같이 지갑 사정 얇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성비 좋은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조금 잘 적응해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영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케아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 줄 알았다가 또 급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 틀리거나 또 빠진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